퇴직자 재취업 알선으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조속히 재입법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일컫는 전환법을 개정한 이후 해외 직구로 생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서울 강북의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조직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불법 재취업 비리로 얼룩진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이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재취업 알선 관행을 대대적으로 타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차례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력관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해왔던 업무와 관련 있는 쪽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를 교묘하게 벗어나기 위해 퇴직 예정자들을 비경제부서로 발령내 바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의 사적인 접촉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정위.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취업 비리 관행을 완전히 끊어낼지는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지난 6월 말 일몰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기초법 부활은 무난해 보이지만 법의 공백 사태로 부도를 걱정하는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시간이 문제인데요. 금융권이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김태형 은행연합 회장이 금융권을 대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공동으로 작성됐습니다. 금융협회들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초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법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2001년 한시법으로 탄생한 이후
5차례의 제2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과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지난 6월 이 법은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기촉법이 있다면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구조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촉법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선택지가 한정됩니다. 특히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 자금 지원길이 막혀 파산 가능성이 큽니다. 기촉법 반대가 큰 이유는 75%만 찬성해도 나머지 25%의 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입니다. 또 채권단 주도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일컫는 전환법이 지난 7월 개정됐습니다. 이 법이 바뀐 이후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캐시 인증 없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해외 직구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전환법이 개정된 뒤 생활가전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가전품목 해외 직구 판매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드라이기나 무선 청소기 같은 생활가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전환법은 안전관리 대상인 25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마크가 있어야 구매 대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디지털 TV, 전기청소기 등 위험도가 낮은 215개 품목은 별도의 KC 인증 없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제품의 국내 판매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점차 생활 필수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부터 해외 직구 건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직구 이용 금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해외 직구 전용관을 설치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점이었던 배송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외 항공 배송 시점부터 통관 진행 정보를 제공해 외국어 사용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다양해진 데다 절차도 편리해진 만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상의 핵심은 강북 우선 투자로 도시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강북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 속에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 그가 내놓은 옥탑방 구상은 낙후한 강북을 살려 강남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구상의 핵심은 강북 우선 투자. 서울시는 1조 원 규모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부침을 겪는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면목선, 목동선 등 4개 경정철을 2022년 안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주택을 정비해 주거 환경도 개선합니다.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합니다. 균형발전 구상은 강북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박원순 시장의 발표로 강북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박 시장의 구상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70여억 원의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폴라리스 펀딩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4명이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담보로 내세운 금괴 120여 점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P2P 대출 사고를 피해갈 방법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라리스 펀딩은 1kg 금괴 120여 개를 담보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된 연계대부 업체로 IFC몰, 버스, 택시 전면 광고까지 집행하며 탄탄한 자금력을 과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데다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가 가짜 금괴 사기를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사기를 벌였던 업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 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연계대부 업체로 등록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협회는 업체가 회원사 등록을 신청하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계약서가 홈페이지 공개 자료와 같은지,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대로 차주에게 돈이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기업체들은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았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누적 대출액과 대출 잔액 그리고 연체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되면 연체로 포함됩니다. 전달 대비 연체율 증가폭이 클수록 업체가 판매한 상품의 부실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2P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 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P2P 업체인지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을 우리 경제의 미래라 부르며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노력과는 정반대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잖이 당황한 금융당국이 나서 코스닥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연초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코스닥 지수. 정부가 지난 1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불러 모았던 것과 상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상장예정법인, 금융투자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코스닥 시장 점검을 위한 시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외국인 자금 유출이 주가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터키의 금융 불안까지 커지면서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외 변수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이 등과 관계없이 대외적 요인이 심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총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연기금 차익 거래세 면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 의무 투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등을 돕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차 중준형 SUV 올뉴 투싼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3년 5개월 만인데요. 현대차 최초로 외부에서 시동을 걸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를 장착했습니다. 안전장치도 기본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더 똑똑해진 투싼을 경기도 양주에서 일산까지 40km 구간을 몰아봤습니다. 진이야. 네? 투싼 시동 켜줘. 투싼 차량에 시동을 켰습니다.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된 홈투카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외부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부분 변경된 투싼이 더 똑똑해진 겁니다. IoT, 홈투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편의사양 그리고 공급 최고의 안전사양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이날 시승차는 디젤 2.0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현대차가 밝힌 공인연비는 리터당 12.7km. 연비 확인을 위해 계기판 표시 연비를 제로 세팅하고 출발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에 들어서자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뽐냅니다. 차선을 밟으면 울리는 경고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작동한 건데 이 차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를 기본 안전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앞차나 보행자와 추돌 우려가 있을 때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부주의한 운전 패턴이 감지되면 휴식을 권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41의 성능을 발휘해 도심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편의 장비가 눈에 띕니다. 홈투카 서비스,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최신 커넥티드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이 차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 차량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차에 타기 전 에어컨을 미리 작동시켰더니 쾌적한 실내 온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양주에서 일산까지 주행거리 약 40km. 계기판에 찍힌 연비는 리터당 15.1km로 현대차가 밝힌 공인 연비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차는 디젤 2.0, 스마트 스트림 디젤 1.6, 가솔린 1.6 터보 등 3가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수프라내셔널에서 우승한 김제니 씨를 기억하십니까? 오는 22일 제2의 김제니 씨가 탄생합니다. 미스 수프라내셔널과 함께 세계 3대 미인대로 손꼽히는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월드의 한국 대표 자리를 걸고 경쟁을 펼치는 2018 미스킨 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스킨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미인대회 출전권을 따냈던 김제니 씨.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2017 미스 수프라내셔널에서 정상에 올라 K-뷰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미스 수프라내셔널은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인대회로 꼽히는 세계적인 무대로 우리나라 여성이 메이저 국제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것은 김제니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는 22일 제2의 김제니를 뽑는 미스킨 코리아 선발대회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와 미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선발된 국가대표 미녀 3인은 각각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수프라내셔널 등 세계 3대 미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미스킨 코리아는 미인대회의 고정관념을 깨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미인대회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던 수영복 심사를 과감하게 폐지하며 피트니스복 심사로 대체하고 SNS를 통한 참가자의 인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차단했습니다.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이 대회는 미스월드 코리아 출신 모델 문가비가 진행을 맡으며 유튜브에서는 당일, 서울경제TV로는 26일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 적격성 평가가 도입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와 한국사, 영어 검정시험에서 필색과 한국사 검정시험 2급 이상, 영어 검정시험으로 바뀝니다. 작년엔 영어시험은 토익, 토플 등의 영어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건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 사항이라며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남북 이산가족은 금강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감격의 상봉을 시작했습니다. 분단 이후 만날 수 없었던 남북 가족이 65년 만에 재회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 상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로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출고 후 8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노후 차량 고객 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합니다. 연료 오일 개통 연결부에 오일이 새는지 여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해 고객의 안전 운행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본사에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미래형 유통매장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소비자가 쇼핑한 뒤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 슈퍼마켓, 드론을 활용한 야외 매장 내 식음료 배달 등을 공동 연구합니다. SK텔레콤이 오늘 생명공학 전문기업 마크로젠과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병원 등에서도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뿐 아니라 질병, 가족력 등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북미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선 2척을 약 3억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4,123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답보 상태였던 LNG선 가격이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태풍 쏠릭이 강한 중형급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9m의 태풍인데요.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레는 서귀포 남쪽 해상, 글피에는 군산 동북동쪽 육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 쏠릭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모레 수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목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낮 기온 서울 33도, 청주 36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영서와 충남 서해안으로는 한때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 기온 강릉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폭염 경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대구 35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셋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